아마 이런 사람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사람. 누가 앞에서 무시해도 감정 하나 안 흔들리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단톡방 답장이 조금 늦었다고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상사 표정 하나에 하루 기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별것도 아님이래 감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부자들을 가까이서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롭다는 것. 이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사람이 떠나도, 돈이 오르내려도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런 건가? 타고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원래는 지금 우리처럼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를 바꾸고 그게 반복되고 쌓이면서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즉 생각하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사고방식은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부자들의 뇌 구조와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자기 자신이 됩니다. 화가 나면 나는 지금 화난 사람이 되고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생각도 그 감정에 맞게 만들어지고 행동도 그 감정에 맞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화가 납니다. 불안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다릅니다. 그 감정과 자기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보통 사람은 나 지금 망한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네. 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감정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명은 감정을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사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뇌가 만들어낸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감정을 한번 걸러내는 순간 생각이 멈추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찰자 시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감정 분리가 가능해지는 이유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 속에 빠져 있고 화가 나면 그 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네? 지금 내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가고 있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고 있고 한 사람은 그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찰이 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영화를 볼 때 완전히 몰입하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같이 불안해지고 같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아, 지금 이 장면에서 긴장감을 주는구나. 여기서 반전이 나오겠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는데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상황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관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계속 보고 쌓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서 벗어나 선택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감정을 분리하고 관찰자 시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바로 표정이 바뀌고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불안해지고 조금만 일이 꼬여도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감정과 행동이 바로 나오는 반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극이 들어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멈춥니다. 아주 짧게, 정말 잠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할까?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질문 하나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감정으로 대응하고 누군가는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 자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결코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유로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분 없이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상사의 기분, 다른 사람의 시선, 이미 지나간 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문제는 이 대부분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생각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에너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경 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선택해서 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항상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같이 급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무엇은 버릴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바쁜데 성과가 없고 누군가는 여유로운데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괜히 더 설명하고 필요 없는 말까지 붙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신경 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기준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설명이 사라지고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앞에서 무시를 해도 굳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자기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외부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뀝니다. 6번째 특징은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기분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결정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 관계 안에서 자기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맞추지 않고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관계 때문에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더 넓게, 더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부담이 되는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만나고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관계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관계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게 쌓이면 한 사람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고 한 사람은 훨씬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시간축이 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가 망한 것처럼 느끼고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하나의 선택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짧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번 이 단위로 판단하다 보니 모든 순간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긴 시간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1년 뒤에도 중요한 일일지 5년 뒤에도 영향을 줄 일인지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짧은 시간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긴 시간 기준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는 매 순간에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는 큰 흐름만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한 사람은 계속 감정이 휘둘리고 한 사람은 점점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결코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결과 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성장 구조 안에 자신을 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이건 한번 이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분리하고 관찰하고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긴 시간에서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건 계속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자극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애초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자신을 둡니다. 계속 배우는 환경에 들어가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흐름 안에 자신을 놓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바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배우고 경험하고 확장하는 흐름 안에 자기 자신을 계속 두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고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을 분리하고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긴 시간에서 판단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면서 기회를 놓치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를 유지하면서 더 유리한 선택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게 하루, 일주일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격차는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머리로 안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복해서 보고 의식적으로 적용해보고 계속 체득해 나가면서 내 무의식이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 기준들을 계속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반응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부자의 사고 구조를 갖추게 되면 결국 여러분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